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한국사 미스터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조선시대 왕들의 의심스러운 죽음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의심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조선시대의 왕은 예종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문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문종의 의심스러운 죽음, 그리고 뒤에 예종의 의심스러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의심스러운 죽음은 조선의 8대 임금이었던 예종의 죽음입니다. 수양대군, 즉 세조의 낙랑부 대부인 윤씨, 그러니까 정의왕후라고도 하는데 그 윤씨와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지만 첫째였던 의경세자와 12살이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왕위와는 거리가 먼 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55년 단종을 밀어내고 수양대군이 즉위를 하자 형인 의경세자 역시 후계자가 되었는데요. 2년 뒤인 1457년 19살의 나이로 의경세자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연히 의경세자의 아들인 월산대군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시 예법에 맞는 것이었는데 세조는 해양대군이던 예종을 후계자로 삼아서 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예종의 모습 SBS 드라마 왕과 나에서의 가져온 사진이고요. 1460년에는 11살의 한명회의 딸과 결혼을 했고요. 이듬해에 아들인 인성대군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씨 장순왕후가 산후병으로 얼마 뒤에 사망을 했고 인성대군마저 3살이 되던 해에 풍질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러니까 예종은 형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세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으면서 아내가 죽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마저 3살이 되던 해에 풍질로 죽었으니까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불행한 삶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아내 한씨의 3년상 이후에 한백년의 딸 한씨 안순왕후를 새로운 세자빈으로 맞이했고 1468년 9월 7일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예종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일 세조가 죽으면서 이제 진짜 왕이 되었던 거죠. 세자 시절에만 해도 얌전하고 똑똑하다라는 평가를 들었던 예종은 왕의 자리에 앉자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른바 계유정난을 세조와 함께 벌였던 구공신들을 또 이시에 구공신들과 또 이시의 난을 진압한 신공신들의 세력과 대립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자신의 첫 아내도 훈구파의 핵심이었던 한명회의 딸이고 둘째 아내 역시 한명회의 친척인 한백윤의 딸이었을 정도로 훈구파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예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버지를 왕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만큼 어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이다 라는 것도 예종은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종은 왕의 자리에 앉자마자 이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는데 구공신들이 세조의 묘호, 그러니까 왕이 죽은 뒤에 붙이는 호칭을 신종으로 하기를 권했지만 예종은 이를 거부하고 세조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조라고 부르는 거죠. 관례상 묘호는 조정의 대신들이 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 구공신 세력들의 어떤 힘을 견제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유명한 남이 장군의 옥사를 일으켜 신공신의 중심이었던 남이와 강순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리면서 신공신들의 세력 역시 압박을 합니다. 애초에 이시의 난으로 지나치게 이름이 높아진 남이가 워낙 세조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예종으로서는 세자 시절부터 남이가 좀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남이를 따르는 세력이 너무 많아져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공신, 즉 훈구파의 어떤 세력들도 버거운데 자신의 왕권을 지켜나가기에 힘이 든데 또 신공신 세력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권력을 잡아가니까 이 이쪽이라도 먼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법을 제정하고자 경국대전의 편찬을 시작했고 거의 완성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시키진 못했고 거의 완성까지 했어요. 게다가 구공신인 훈구파의 수장이었던 한명회와도 사사건건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명회는 자신의 장인이기도 했고요. 정치적인 세력 역시 남이나 강순 등하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그래서 죽이거나 처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예종은 즉위 15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3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예전부터 앓고 있었던 족질, 그러니까 발의 어떤 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상한 것은 문종 때도 그랬지만 이미 자신이 알고 있었고 겪어봤던 병이었어요. 그리고 또 문종 때처럼 나아가고 있었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의 병이 나서 그곳에 세균이 들어가 이것이 악화되어서 폐혈증으로 사망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 어, 왕을 책임지는 내의원의 의관들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의 족질이 있은지 오래되어도 낫지 아니하여 목역산과 목멱산과 백악산, 한강, 원각사, 복세암 등에 기도하게 하였다. 도승지 권감은 또한 향을 받아가지고 내불당으로 갔다. 신숙주와 한명회 등이 임금을 문안하고 말하기를 지난번에 전지하시기를 족질로 인하여 인견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도를 드리니 놀라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릴 적부터 발에 조금 헌데가 있었는데 추위가 심해지면서부터 아프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좀 나았다 하고 곧 술을 먹이게 하였다. 예종실록 1년 1월 6일의 기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종은 이렇게 자신의 병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고 있어서 술도 마실 수 있을 정도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던 예종이 이후 다시 족질이 재발했지만 나아져서 본격적으로 정사를 보게 됩니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내가 족질로 오랫동안 정사를 보지 못하였는데 지체된 일이 없느냐 내가 무사는 활쏘기를 시험하고 문사는 재해를 시험하되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의 고사로서 책문하고자 하는데 경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승지 등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였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아파서 정사를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문제되는 게 있었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정사를 직접 돌볼 것이다. 무사는 활쏘기를 시험하고 문사는 재해를 시험하되 한나라와 당나라 이래의 고사에 관한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시험 같은 것까지 자기가 치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게 예종실록 1년 11월 18일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월 6일에 아팠었던 예종이 이제 다시 나았다가 재발이 조금 됐는데 다시 또 나았던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불과 10일 뒤인 11월 28일에 예종이 사망합니다. 당시 예종의 죽음에 대하여 사람들도 이상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신숙주가 아뢰기를 신등은 밖에서 다만 성상의 옥체가 미령하다고 들었을 뿐이고 이에 이를 줄은 생각 못하였습니다. 하니 태비가 이르기를 주상이 앓을 때에도 매일 내게 조근하였으므로 나도 생각하기를 병이 중하면 어찌 이와 같이 하겠느냐 하고 심히 염려하지 않았는데 이제 이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하였다.
예종실록 1년 11월 28일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하들도 물론이고 어머니였던 정의왕후 역시 예종이 몸이 좀 불편하다고는 해도 그렇게 병이 심각해서 큰일이 날 정도다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병도 아니고 오랫동안 관리를 받아오던 발의 병이 심각해져서 죽게 될 동안 주변인들은 모두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일반인도 아니고 하물며 왕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종의 죽음으로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게 오늘날 어떤 범죄 수사에서 가장 기초적인 거죠. 이 사람이 죽임을 당했네? 그럼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누굴까? 이 인물은 단종을 몰아내고 수양대군을 왕의 자리에 앉히는 데 큰 공을 세운 인물입니다. 일남 4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일찍 여의었으나 첫째 딸은 세종대왕의 딸인 정현옹주의 아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왕실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둘째 딸은 신숙주의 장남인 신주와 결혼을 시켰고, 셋째 딸인 예종과 결혼을 시켜서 안성대군을 낳고 죽은 바로 그 정숭왕후였고요. 넷째 딸은 예종의 형이었던 의경세자의 차남 지을산군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을산군이 예종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게 된 바로 성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인을 두 번이나 한 거죠. 딸 넷이 있었는데 딸 둘이 왕의 부인이 됐었어요. 바로 성종의 상상 어진 나무위키에서 가져왔고, 자, 그렇다면 이처럼 두 명의 왕에게 장인이 되면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바로 한명회입니다. 한명회의 야망은 이처럼 대단했고 실제로도 권력 역시 당대 최고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종은 왕권의 강화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둘은 사위와 장인 사이였음에도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면 예종의 이 갑작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죽음 뒤에 누군가 있다면 바로 한명회가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입니다. KBS 드라마 한명회에서 가져온 한명회의 모습이고요.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으나 왕의 견제를 받고 있었고, 왕이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으며, 왕이 바뀌면 오히려 더 많은 권력을 쥐게 될 수 있었던 인물이 한명회였고, 이런 한명회에게 의심의 화살이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종이 독살을 당했는가 하는 점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한나라의 왕이 오랫동안 시달리던 고질병이 있긴 했지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가던 중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열흘 만에 갑작스럽게 죽는 것을 우리가 자연사라고 판단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사로 볼 수 없다면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은 역시 한 명뿐이라는 점이죠. 개인적으로 저의 먼 조상이기도 한 한명회를 이렇게 의심해야 하는 것이 달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의심이 그렇게 불합리하다던가 부당하다고 느낄 수 없다는 건 역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종은 정말로 발의 질병 때문에 그것도 다 나았다고 판단을 하고 정무를 돌보던 도중에 자연사 했을까요? 아니면 이 예종의 죽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수작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에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발음이 조금 새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감기가 좀 안 나와서 코 먹은 소리도 좀 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